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입니다. 저자 오자와 다케토시, 출판사 필름 출판사.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500번의 죽음을 마주한 호스피스 의사의 인생 철학.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챕터 1. 만약 내 삶이 1년 후 끝난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면 일상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소중해지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장.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잃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폐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되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테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또 저는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환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적도 있지요.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줄여줄 수도 없었지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환자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니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설령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환자 곁에 머무는 일이야말로 무력한 나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의 가치도 없고 살아있는 의미도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환자들의 지지 덕분에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해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지금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자신의 인생과 과거에 내린 결정을 돌아보며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거나 그때 내린 결정이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이토록 복잡한 법입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일부러 나쁜 쪽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고를 테지요. 또 후회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만약 다른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상상한 미래와 현실을 비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종 후회에 사로잡히지요. A와 B라는 선택지에서 A를 골랐을 때는 A의 단점과 B의 장점이 눈에 띄고 B를 골랐을 때는 A의 장점과 B의 단점이 보입니다.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많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실제로 환자들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그때 다른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거나 그때 싸움 같은 건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라는 감정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후회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어쩔 수 없었다고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더라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일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서로 상처를 보듬는 일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과 슬픔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후회의 감정을 인정하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긍정적이면 거기에서 배울 만한 일, 앞으로의 삶의 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면 끌어안고 있는 후회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후회 속에서 발견한 교훈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후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괴로움과 슬픔은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되도록 후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인생이나 생명과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 더욱이 어떤 선택지에도 위험성과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 때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고령이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가족에게 환자를 대신하여 치료 방법과 요양 장소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환자가 폐렴을 앓고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여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거 주사의 관을 빼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손발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지요. 반대로 자택에서 요양한다면 병원에서처럼 손발의 자유를 뺏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렴 증상이 나빠져 숨을 거둘지도 모르지요. 이처럼 어느 쪽을 골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정을 내린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부탁할 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1. 혼자서 결정하지 말 것. 2. 한 번에 결정하지 말 것. 3. 전문가의 말에 의존하지 말 것. 또 과거를 해상하여 환자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가족끼리 떠올려 보면 환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 한 명이 책임을 지고 정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유지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 와 같이 환자가 어떤 신념과 감정을 지녔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며 환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의사가 제시하는 선택지와 여러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짐작하고 가족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혼자서 끌어안고 결정했을 때보다 후회는 줄어들겠지요. 물론 이는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른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도 해당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혼자서 떠안지 말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20년도 더 전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만약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내 고민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의 부담은 가벼워지며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건 세상을 떠난 사람이건 혹은 신이나 자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상대를 꼭 찾아보세요. 고민과 괴로움은 혼자 떠안지 말아요.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 혼자서 떠안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또는 신이나 자연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고 후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